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G전자 H연구소 이동영이고요. H는 이제 홈 엔터테인먼트인데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TV 말고 뭐 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TV 개발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도 우리 그 리액트와 리덕스를 그 스마트 TV UI를 개발하는데 그 적용한 경험 이거를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폰트가 아주 좀 그런데요. 그,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 이제 정체성을 웹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프론트엔드 UI를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는 그 웹 표준 이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많은 것을 웹에서 이제 해보려고 이제 크롬북에서 그래서 이제 그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거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제 그 전체 화면 모드를 하니까 폰트가 이렇게 돼요. 예.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 TV UI에 리액트 리덕스를 적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그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부분은 여기 그 인베디드가 아니라 그 이제 호스티드 웹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이시죠. 예. 그런 분들한테 인베디드 세계는 이제 어떤지 그런 거를 그냥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는 거고요. 그냥 뭐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저 일도 재밌겠다 생각이 되시면 뭐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직접 코딩은 이제 별로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 개발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약간 이제 더 그 이제 하이 레벨에서 우리가 이제 리액트를 쓸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이제 결정을 이제 하는 데의 고민 그리고 이제 그런 결정을 했더니 뭐 결과가 어땠다. 예, 이제 이런 거를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리액트를 지금 쓰시는 분 말고 뭐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약간 뭐 정보를 드리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리액트를 쓰면서 이제 저희가 겪은 이제 성능 뭐 근데 지금 이제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니까 굉장히 그 이제 수박 겉핥기로 지나가겠지만 성능에 대한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경 이제 설명인데요. 이게 그 LG 웹OS TV인데 그 우리 TV를 이제 웹OS로 광고를 뭐 요즘은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 스마트 TV의 플랫폼이 이제 웹OS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 OS TV이기 때문에 그 웹으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TV에 무슨 애플리케이션이 있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기 뭐 설정 메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EPG라든지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제 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 웹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웹OS 1.0부터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웹OS 이제 4.0인데 이게 5년 차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 그 4년간의 이제 모델을 그 엔요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그 엔요는 이제 오픈 소스고요. 저기 이제 홈페이지도 있고 한데 뭐 우리 회사 밖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신데 뭐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게 이제 4년 전, 5년 전 이때 이제 만들 때는 그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성능 이슈가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성능 이슈가 나오면은 뭐 버전업을 해서 이제 고치면 되겠죠. 고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자체 프레임워크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그 이제 유지보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감당하기가 좀 이제 힘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냥 인력을 그냥 무조건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이제 뭐 다른 회사를 가거나 하면은 이제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지보수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그 이제 프레임워크 우리는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UI 컴포넌트 뭐 이런 건데요. 이거를 만드는 거는 작년에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그러니까 내년 제품에 이거를 이제 그 적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작년 초, 재작년
말 이제 이때 이제 고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이제 해야겠죠. 그 전에 그 엔리어 경험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거를 처음부터 이제 새로 하기는 힘들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프레임워크들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두 개가 이제 폴리머랑 그 리액트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선택하는 이제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개발 일정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요구 사항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 근데 이거는 그 시점에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어느 쪽을 하든지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능이랑 그러니까 성능, 이제 일단 이제 성능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이제 성능 비교하는 뭐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비교 테스트를 했는데 뭐가 더 빨랐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폴리머가 이제 빨랐습니다. 폴리머가 빨랐던 이유는 이 이제 폴리머는 이 그 컴포넌트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이제 브라우저 레벨에서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네이티브에 많은 일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익스텐서블 웹이라는 그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해주는 게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사용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웹 엔진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웹 엔진이 뭐 기능이 부족하다. 기능이 부족하니까 위에 레이어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사실은 그 이 레이어를 이제 디파인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밑에 레이어에서 할 일을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컴포넌트, 그러니까 HTML 엘리먼트가 지금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새로운 엘리먼트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컴포넌트를 정의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많은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그 이제 웹 엔진 레벨에서 정의를 해서, 그러니까 확장성 있게 만들어주면은 좋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익스텐서블 웹인데, 그러니까 폴리머는 이제 익스텐서블 웹의 이제 철학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동감하고 이제 좋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데 매력을 느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이 이제 프레임워크가 얼마나 이제 활발하게 유지 보수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그 실제 그러니까 상용 서비스나 이제 제품에 적용할 만큼 이제 성숙해졌는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이제 그 생태계, 개발자 생태계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때만 해도 그 리액트가 이제 확실히 이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능이나 뭐 기술적인 철학의 관점, 그 다음에 뭐 유지 보수나 생태계의 관점 중에서 이제 후자를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액트는 이제 뷰단을 뭐 뷰단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뭐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 기존에는 이제 앱 구조에 대해서 어떤 이제 특정한 프레임워크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마다 그냥 이제 자기가 뭐 편한 대로 이제 자기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짰는데, 이제 그게 뭐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도 있는데, 이 그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직무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새로운 사람이 기존의 거를 코드를 다시 이해하고 그런 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각각의 개발자가 만들어낸 구조가 꼭 좋은 구조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앱 전체적인 그 구조, 이제 데이터 흐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싶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리덕스가 이제 좋은 그 솔루션이었고, 리액트랑 잘 맞는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영향을 좀 그 받은 게 그 넷플릭스가 리액트를 써서 이제 넷플릭스 앱의 UI를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발표 자료 같은 거를 이제 보고 이제 거기에서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액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몇 장 안 되는 슬라이드로 얘기하다 보니까 긴데, 인베디드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인베디드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인베디드 있다, 들어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이제 앱이 그 로딩이 될 때 이제 보통은 그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다운을 받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짜는 앱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뭐 다 그
이제 TV 그 디바이스 안에 이제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성능 최적화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로딩에 관계된 네트워크에 관계된 그런 최적화 이제 이런 거는 특성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죠. 대부분은 필요 없는데 뭐 이제 그 플래시 파일 시스템에서 읽어오는 것도 좀 이제 고려할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인데 그 앱을 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그 전체 그 TV 이제 펌웨어를 한꺼번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업데이트를 이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QA가 굉장히 빡셉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서버 쪽에서는 이제 SEO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저희는 그런 거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앱뿐만 아니라 이제 앱이 돌면서 이 그 이제 서버랑 API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HTTP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시스템 안에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오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 PC랑 비교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TV, 스마트폰은 상당히 빠르지만 TV는 그 칩이 그러니까 SoC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 했던 이제 최적화 포인트들이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는 뭐 PC 같은 환경에서는 별로 필요 없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HOC를 이렇게 여러 단계로 쓰니까 느려지더라. 근데 뭐 아마 PC에서는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봤지만. 그런데 이제 TV 같은 데서는 그게 이제 그 눈에 보입니다. 예. 그래서 CPU가 느린 것 때문에 최적화를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호스티드에서도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서버에서 이제 뭔가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 빨리 보여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서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저희는 저 서비스도 다 그 TV 안에 있거든요. 같은 SOC에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서비스한테서 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비슷한 거를 해도 뭐 똑같은 거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라이트를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웹 스토리지 이런 거를 써서 캐싱을 해서 이렇게 최적화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테크닉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쓰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제 플래시에 너무 많이 쓰면은 플래시의 수명이 이제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앱이 동작하면서 자기 스테이트를 계속 저장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리 사용량이 이제 메모리가 제한돼 있으니까 중요한데, 특히 이제 피크 메모리 사용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차피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뭐 8기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1기가, 2기가, 뭐 3기가 뭐 이런 식인데,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그 안에서는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뭐 많이 써도 이제 큰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메모리를 더 달아야 되니까 예,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와 함께 판매가 되는데, 그러면 어려운 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잘못하면 저희 TV가 뭐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 하잖아요. 아니 몇백만 원이 아니라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거기에 뭐 소프트웨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TV 전체를 반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TV를 뭐 하루에 몇천 대씩 만들어야 되는데, 예, 뭐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어서 뭐 일주일 지연된다 이러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곤란해지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랑 이제 결부해서 QA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거는 이제 좀 좋은 점들인데, 그러니까 아까 뭐 i8을 이제 뭐 지원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이제 우리가 만든 하드웨어에
에서 이제 우리가 만든 OS, 우리가 만든 웹엔진 위에서 이제 돌아가니까 딱 이제 한 개 버전의 웹엔진, 한 개 버전의 자바스크립트 엔진 거기에서만 이제 실행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뭐 PC나 혹은 뭐 스마트폰 이런데 이제 화면 크기, 뭐 비율 이런 거 해상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런 뭐 해상도 2개밖에 없고 뭐 비율은 다 똑같고,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아까 웹엔진 버전이 같으니까 폴리필 이런 것도 뭐 꼭 이제 한 가지만 이제 고민해서 거기에 딱 맞게 이제 폴리필을 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래?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다가 무슨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웹엔진이 이제 버그가 있어서 동작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웹엔진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면은 이제 워크어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웹엔진을 고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저희도 이제 워크어라운드를 하지만, 그러니까 웹엔진이 필요하다면 웹엔진을 고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웹엔진 기능이 뭐 조금만 요거를 좀 더 잘해주면은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자바스크립트 레이어에서 이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웹엔진에 이런 뭐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좋은데 이제 막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유지보수 문제가 생기니까, 예, 이제 꼭 필요한 거. 예,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제 오픈소스나 이제 표준에 그 저기 제한을 해서 받아들여질 만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진 않지만 이렇게 뭐 몇 가지는 이제 해서 이렇게 이득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 레벨에서도 어떤 앱이 성능이 특별히 느리면 뭐 걔를 뭐 일부를 프리로딩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고요. 예, 이거 스크롤을 적었는데 아까 그 웹엔진을 고쳐서 이제 성능을 좋게 하는 뭐 그런 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크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롤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레벨에서 뭐 아이스크롤이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이제 하면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레벨에서 하는 거는 그냥 브라우저 원래 스크롤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이제 훨씬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예인데 그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요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 프리렌더링이라는 거를 그 적용을 했습니다. 이 프리렌더링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이제 런타임에 유저가 이제 클릭해서 리퀘스트 보내면은 그때 렌더링을 하는 건데, 저희 이제 프리렌더링은 앱을 빌드할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는 거는 그 스태틱한 HTML을 만들어서 이제 저장해 두면은 뭐 그 자바스크립트로 렌더하는 이제 단계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앱이 론치되는 시간을 단축시키자라는 게 취지였고, 예, 뭐 좋은데 이제 사실은 요걸 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게 그 많은 것들이 그 런타임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그 이제 저기 텍스트의 언어라든지 혹은 뭐 무슨 뭐 값을 받아와서 보여줘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게 다 런타임에 결정이 되니까 빌드할 때 미리 만들어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TV 스페시픽한 얘기를 드리면은 그 제일 큰 이제 차이점은 우리 이제 보통 마우스나 터치나 이제 이런 거를 쓰는데 TV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상하좌우 그 다음에 OK 키죠. 그래서 이제 상하좌우 OK를 써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돼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되고 앱을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는 약간 특이한 게 이런 거 이제 보셨나요? 예. 이게 이제 저거를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마우스 커서 같은 게 화면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우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5A만 지원하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5A 플러스 마우스 같은 거를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두 개 사이에 이렇게 막 그 패러다임이 다른데 전환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그 액세서빌리티, 그 이제 오디오 가이던스 이것도 이제 뭐 제품에서 이제 꼭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꼭 TV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뭐 북한 빼고 이제 거의 모든 것에 TV를 이제 다 파니까 굉장히 많은 언어를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번역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이제 뭐 번역어마다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런타임에
번역이 돼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어 중에 이제 아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텍스트가 써져요. 예. 그러니까 그게 레이아웃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보통 이제 LTR 우리가 보통 아는 레이아웃인데 이거는 이렇게 막 뒤집혔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랍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이런 레이아웃이 아니라 이런 레이아웃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레이아웃도 이렇게 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공백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쫙 붙어 있는데 근데 적절히 이렇게 끊어서 이제 줄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줄 바꿈 규칙 같은 것도 사실은 언어마다 다릅니다. 영어는 단어 중간에 잘라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그 다음에 폰트, 언어가 다르니까 폰트도 다양하고 폰트가 다양하고 언어가 그 텍스트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글자 크기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높이 어떤 글자는 높고 어떤 글자는 이렇게 아래 위로 낮고 그 다음에 길이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달라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시간 날짜 포맷 뭐 요일 이런 것도 이제 뭐 문화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오전 오후 이렇게 있잖아요. 뭐 다 그럴 것 같죠. 근데 어떤 나라는 저게 5개가 있어요. 오전 오후가 아니라 하루를 이제 5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오전 오후만 이렇게 선택하게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뭐 번역에 관계된 거, 그다음에 뭐 시간 날짜 포맷에 관계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ilib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lib.js라고 GitHub에 있는데 만약 혹시 이제 그 외국에 뭐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거를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면이 너무 밝아가지고, 예, 이런 이제 모양이 되는 거죠. 리액트가 있고, 리액트 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코어라고 부르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5way 내비게이션 하는 거, 이제 오디오 가이던스 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하는 거 이런 거 기능을 이렇게 토대를 해서 UI 컴포넌트들을 만들고요. UI 컴포넌트는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테마를 제공을 하는 거. 그러니까 테마를 제공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TV가 대부분 똑같은데 뭐 어르신용 TV 이런 게 있거든요. 그 UI가 좀 다릅니다. 이제 글씨 크기도 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쉽게 그 서포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TV를 만들지만 TV 말고 딴 제품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런 베리에이션도 이제 이쪽에서 이제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뷰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덕스랑 합쳐서 앱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 개발자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써서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만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앱들을 다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TV에 그 기존에 엔요로 돼 있던 애플리케이션이 뭐 20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한 번에 하기는 이제 무리여서 2년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나눠서 할 때 이제 뭐를 먼저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정해야 되는데 뭐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뭐를 이제 새로 개발하는 앱이라든지 그러니까 두 번 일을 이제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프레임워크의 완성도를 검증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의 업무량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이제 앱을 정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중간 이제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성능 예전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게 그러니까 1.74초에서 1.5초로 줄어들어서 뭐 성능은 이제 시간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성능은 뭐 116%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있죠. 대부분 조금씩 좋아지고 여긴 약간 나빠졌나요? 그러니까 평균 한 1.5배 빨라졌다. 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보시면 이제 론치 직후에 쟀을 때, 그 다음에 피크 메모리 쟀을 때 했는데 론치 직후에는
예, 조금 늘어났네요. 뭐 비슷한데 이제 피크 메모리는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그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진 게 그 아까 그 품질이 중요하다고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품질이나 테스트나 이제 디버깅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냥 뭐 테스트해서 문제가 나와서 뭐 버그 픽스하고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것보다 미리 잡아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ESLint를 써서 이제 린팅을 하는 거, 예전에는 린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체 프레임워크를 그 외부의 뭐 ESLint니 JSLint니 이런 것들이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뭐 에디터에 인티그레이션도 할 수 있고 뭐 빌드 툴에 통합해서 빌드 하려고 하면 워닝이 주르륵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잘 이제 고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닛 테스트 이제 프레임워크 이런 것도 이제 외부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액트나 리덕스가 다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이제 철학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테스트하기 좋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이 같으니까 인풋을 주고 아웃풋이 그게 나오는지 테스트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리액트 데브 툴, 리덕스 데브 툴 이런 것들도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그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리액트 리덕스 앱에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액션이 이제 만들어져서 액션이 리덕스에 가겠죠. 그러면은 리덕스에서 스토어가 업데이트가 되고 그게 이제 맵 스테이트 투 프랍스를 통해서 리액트 쪽에 전달이 되고, 거기에 뭐 그럼 리액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렌더 함수가 이제 돌아야 되는데 그 전에 혹은 그 후에 라이프 사이클 훅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그 리액트에서 렌더가 되면은 레컨실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이제 업데이트할 거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똑같죠. 그냥 웹 엔진이니까 뭐 저런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단계에서 이제 성능 저하가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계마다 다 이제 성능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리덕스에서는 그 이제 뭐 리덕스 이제 가이드 이런 거를 보면은 뭐 모든 거를 다 뭐 리덕스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뭐 CPU가 빠르면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이제 곤란한 경우가 이제 발생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액션이 발생하면 아까 그 봤던 그 모든 일들이 주르륵 일어나게 되니까 일단 액션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만 스토어에 저장을 해서 리덕스가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애니메이션 중에 액션 발생시킨다 이러면은 멈춥니다, 중간에. 그 다음에 리덕스뿐만 아니라 그 리액트의 렌더링도 필요하다면은 이제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레프를 통해서 이제 돔 노드를 직접 가지고 와서 이제 돔을 직접 바꾸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경우에. 자, 그래서 그 리덕스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 리덕스는 품질을 위한 이제 프레임워크이지 성능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능과 이제 품질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이제 잘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 업데이트 할 때 이게 그 스토어를 이뮤터블하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뮤터블하게 유지하는 게 또 이제 오버헤드가 있죠. 그래서 이뮤터블하게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스토어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고요. 시간이 가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그 다음에 리덕스에서 중요한 게 이제 맵 스테이트 투 프랍스,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액션이 발생할 때마다 현재 있는 그 컴포넌트의 맵 스테이트 투 프랍스가 다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게 짜면은 여기서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는 뭐 렌더 뭐 효율적으로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렌더 횟수를 갖다가 이제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쓸데없는 렌더가 발생하지 않는지, 중복해서 발생하지 않는지 이거를 그 리액트 퍼프 툴을 이용해서 꼭 이제 검증을, 이거 진짜 혹시 하지 않으시면은 꼭 이제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렌더 전후에 라이프 사이클 훅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을 꽤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학을 HOC를 여러 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은 그 단계마다 라이프 사이클 훅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컨실리에이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키를 준다든지 예,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이제 회고를 해보면은 아까 이제 성능이냐 생태계냐 중에서 생태계를 선택을 했고 그 결정은 이제 굉장히 잘했다는 게 이제 지금 와서의 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 자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 이제 외부의 것들을 많이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자체가 잘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랑 리덕스를 이제 적용하기 전에 이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앱을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배우기가 쉬워서 저희가 이제 1년 만에 이제 몇 개의 앱을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무사히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액트 리덕스, 특히 리덕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성능보다는 이제 품질 측면에서의 장점이 큰 것 같다는 거고요. 이 뭐 리액트 쓰면 성능이 빠릅니다. 저는 뭐 좀 과장해서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보같이 뭐 전체를 다 이제 HTML을 다 생성하고 그렇게 짜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액트가 주는 이제 버추얼 돔이라는 장점은 뭐 버추얼 돔이 없는 것처럼 짜진 않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게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성능 측면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뭐든지 다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리덕스를 처음에 설계를 잘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느끼는 점이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잘못 짜면은 나중에 고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최적화할 때 렌더 횟수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렌더 횟수 최소화하는데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법이 뭐 기본적으로 똑같지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슈도 컴포넌트 업데이트를 써서 최적화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쉽지만 이게 좀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슈도 컴포넌트 업데이트의 조건에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은 렌더링이 발생하지 않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뭐 SCU를 쓰는 것보다 웹 스테이트 투 프랍스를 잘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HOC 너무 많이 쓰면은 느려지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얘기는 끝났고 뭐 앞으로는 이제 리액트 16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액트 같은 이제 오픈 소스를 써서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뭐 진화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성능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제 성능 쪽으로는 갈 길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액트와 같은 그런 이제 패러다임 안에서는 인퍼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리액트랑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제 훨씬 빠르기 때문에 리액트도 저만큼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저거 만들던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으로 갔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좀 잘해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를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프레임워크들은 다 런타임이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앱에 같이 이제 붙어서 이렇게 뭐 인터프리터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스를 짜면은 그거를 이제 굉장히 최적화된 형태로 이제 런타임 같은 거 없이 이제 변형시키는 그러니까 컴파일러 같은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로 이제 가야지 지금보다 이제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스벨트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짧은 시간 안에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을 좀 추가를 했는데 쉬는 시간을 깎아 먹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